천재의 뇌는 물리적으로 뭔가 다를까? 아마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 아주 기묘하고도 100년이 넘은 생물학적 집착에 대한 겁니다. 곧바로 들어가 보죠. 20세기 초 의학계는 말이죠. 위인들의 지능이 뇌의 물리적인 구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이른바 생물학적 결정론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재성의 비밀을 물리적으로 풀어보겠다며 아주 독특하고 솔직히 말하면 꽤 기괴한 수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던진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천재성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나 깊은 철학적 사유 같은 건 다 제쳐두고 그냥 1.4kg 남짓한 물리적인 뇌 덩어리 그 자체에 정답이 딱 새겨져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뇌 구조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천재성을 탁 켜는 마법의 스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죠. 좀 황당하죠? 자, 본격적으로 이 두 천재의 뇌에 얽힌 기막힌 사연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본의 국민 작가 나츠메 소세키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1916년에 소세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뇌는 유족의 공식적인 동의를 얻어서 도쿄 제국대학에 아주 고스란히 통째로 보존됐어요. 무게는 1425g이었고 전두엽이 유독 발달했다는 기록이 남았죠. 근데 1955년 아인슈타인의 경우는 이건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검시관이었던 토머스 하비가 유족 허락도 없이 뇌를 몰래 빼돌린 것도 모자라 무려 240조각으로 썰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몇십 년이나 지나서야 하두정엽이 일반인보다 15% 넓네 하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과학자들이 이렇게 뇌의 주름이나 세포 비율 같은 물리적인 것에 집착하는 동안 진정한 의미의 천재성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세키의 진짜 천재성은 그 잘난 전두엽에서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의 위대함은 그 당시 급격하게 근대화되는 사회가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에게 가할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모순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봤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뇌를 해부한 게 아니라 시대의 뼈아픈 현실과 우리들의 형이상학적인 마음을 해부해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세키의 대표작 산시로를 보면 아주 섬뜩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차를 타고 도쿄로 가던 청년 산시로가 앞으로 일본도 점점 발전하겠죠?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한 교수가 딱 한마디 던집니다. 멸망하겠지. 와, 소름 돋지 않나요? 무려 100년도 더 전에 내면의 철학적인 성장은 텅 비어 있는데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물질적 근대화만 쫓다가는 결국 사회 전체가 파탄날 거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경고한 겁니다. 이 경고는 소세키가 평생을 바쳐 파고든 아주 핵심적인 딜레마와 맞닿아 있어요. 바로 자유의 양면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근대 사회가 오면서 우리는 신분제나 답답한 공동체에서 벗어나 자유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얽매임이 사라진 대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극심한 외로움, 상호 불신, 그리고 고립감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넓고 광활한 현대사회에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야 하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매일같이 치르고 있는 셈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대를 사랑하는 한 지식인의 삶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인데요. 제일 한국인 2세이자 구물상 아들로 태어난 그는 철저한 마이너리티로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극심한 정체성 혼란과 우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이 뿌리 깊은 불안과 고통의 해답을 찾은 것이 다름 아닌 100년 전 소세키의 철학이었습니다. 바로 철저하게 고민하는 힘 그 자체에서 구원을 찾은 거죠.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그의 베스트셀러 고민하는 힘에 나오는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돈이 전부일까? 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 같은 것들이죠. 강 교수는 우리가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걸 현대인의 나약함이나 마음의 병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로 그 깊고 치열한 고민 끝에 얻어낸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하다고 봤습니다. 고민하는 행위 자체가 이 팍팍한 시대를 버텨내는 최고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민의 철학이 지금 우리에게 왜 이렇게 절박하게 다가올까요? 이 거대한 숫자를 한번 보시죠. 3만. 일본에서는 매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3만 명 뒤에는 그 끔찍한 상실감과 슬픔을 떠안아야 하는 수십, 수백만의 가족과 지인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종이 위에 적힌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현대사회가 얼마나 지독한 불안과 절망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성적표이자 우리 모두가 겪는
실존적 위기 그 자체입니다. 강상준 교수는 이런 거대한 비극과 재난이 사회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라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터진 후 사회적 불안은 맹목적인 민족주의로 튀었죠.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비슷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지정학적 긴장이나 극단적인 사회적 고립을 보면 정말 역사가 우리의 불안한 현재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강 교수의 이 단단했던 철학은 그의 삶에서 가장 잔인한 비극을 통해 처절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심각한 신경증을 앓으면서 왜 살아야 하냐고 끊임없이 묻던 그의 아들 나우히로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평생 타인의 고통을 연구하고 위로하던 학자가 정작 자기 아들을 잃는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의 늪에 빠지게 된 거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비극이 어떻게 승화되는지 한번 볼까요? 강 교수는 그 무너지는 슬픔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상실감을 껴안고 동일본 대지진 현장에서 바다에 가라앉은 시신을 인양하는 자원봉사자 학생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 내려갑니다. 주인공 이름은 자신의 아들과 똑같은 나오히로였고 소설 제목도 소세키의 명작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1914년 소세키가 지식인의 고립과 죄책감을 파고들었다면 정확히 100년 뒤 강상중은 거대한 재난 속에서 타인의 죽음을 어떻게 애도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를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이토록 끔찍한 시대의 비극과 개인적인 상실 앞에서도 도대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강 교수가 내린 결론은 아주 묵직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다 괜찮아질 거다 같은 값싼 위로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을,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고 연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진짜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분위기를 조금 환기해 볼까요? 정말 재미있는 건 고통과 생존에 대한 소세키의 이 치열한 고민들이 오늘날 아주 새롭고 힙한 방식으로 부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엔 그저 꼰대 지식인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소설 속 엑스트라가 떴던 여성 캐릭터 시지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현대를 살아가는 여고생으로 환생한 소세키 만화가 청년들에게 엄청난 공감을 얻고 있죠. 게다가 잼을 한 달에 한 통씩 비우는 엄청난 단것 덕후에다가 국가가 주는 학위 따위는 뻥 쳐버리는 그 반골 기질, 이런 인간적이고 엉뚱한 면모들이 원벽주의에 지친 우리 현대인들에게 의외의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눈여겨보셔야 할 게 바로 이 문장인데요. 사실 이거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구마모토에 있는 아주 독특한 기념관에서 소세키의 수필과 편지 데이터를 몽땅 학습한 AI 소세키가 삶이 너무 힘들다고 묻는 현대인에게 남긴 대답이에요.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 썼다. 나머지는 젊은 사람들의 몫이다. 와, 정말 뭉클하지 않나요? 100년 전 문호의 그 치열했던 지혜가 최첨단 인공지능을 통해 우리에게 건너와서 길 잃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그저 옛말 지식인들 훑어보는 역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천재의 뇌조각을 찾던 그 귀기한 집착에서 시작해서 근대화의 지독한 외로움을 꿰뚫어본 철학, 그리고 아들을 잃은 상실감마저 타인과의 연대로 승화시킨 놀라운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탐구였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외로움과 불안을 짊어지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고통을 단순히 우울한 감정으로 덮어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위대한 고민하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깊고 치열한 고민이 앞으로 나아갈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